자, 여러분들 요즘 AI 시대다 뭐 할 정도로 AI가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자, 이 시대에 저희 필라테스 강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일단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AI 시대에 우리 필라테스 강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살아남는 강사와 실제로 사라지는 강사는 어떤 강사인지 영상을 통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책들 요즘에 AI 관련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점은 코로나 때입니다. 거의 5년 전쯤이죠. 그때부터 이 AI의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책과 영상들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기능이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그 AI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책들이 굉장히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유튜브를 봐도 AI를 활용한 뭐 수익화 방법,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서 보신 분들 아마 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이 부분을 알지 못하시면 해결을 못 하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대중 공감 능력과 이 창의성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키워드가 중요하니까 제가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대중 공감 능력은요,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굉장히 좀 T처럼 굴거나 뭐 공감을 못 해가지고 여자들이 막 섭섭해하고 뭐 이런 것도 많죠. 근데 여기서의 공감 능력은 그냥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대중 공감 능력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뭐 피트니스에서 교육부 총괄을 할 때도 어떤 이제 직원분들 뭐 강사들이나 트레이너들이 뭐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간부라면. 근데 그냥 이야기를 듣고 힘들지 뭐 커피 한 잔 해라 뭐 담배 한 대 피러 가자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실제로 대면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뭐 힘들어하거나 하면 뭐 그거 자체를 공감을 잘 못 해줘요. 근데 어떤 능력이 있냐? 이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거를 근원적인 부분에 해결을 항상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중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제 자랑 같지만 실제로 이런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옆에서 막 친구들 중에 정말 막 박수 잘 쳐주고 공감해주고 울 때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이런 친구들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운동 업계가 어떻다, 필라테스 업계가 어떻다, 지도자 과정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욕을 하고 있거나 욕을 같이 하는 사람들 무리해서 막 끼어서 막 이렇게 같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같이 끼어서 이야기를 듣는 게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걸 제 교육으로 이제 풀어놨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이게 없으면은 다시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생기지 않는 교육들이 뭐냐?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지도자 과정 교육이 대부분 이거를 향상하는 교육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냥 이 동작을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험 쳐야 되거든요. 시험 형식적인 그 테스트를 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롤업 롤다운 뭐 스완 같은 동작을 하면 롤업 롤다운을 그냥 이상적으로 그 움직임이 잘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켜보셔서 아시겠지만 뼈가 굳어가지고요. 즉 경직이 너무 심해서 아예 롤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그 고객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사분들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척추가 지금 굳어가지고 플랫이 된 상태에서 이 굴곡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 지도자 과정 그 다 몇 개월 한다고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험 칠 때 어떻게 하죠? 막 목을 끌어다 써가지고 척추 하나도 못 굽히고 막 이런 동작을 어부지리로 합격을 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합격을 했고 지도자 과정 수료증을 받았어요. 이분이 과연 자기 몸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입식 교육은요, 여러분들 이제 좀 듣지 마세요, 제발.
재교육을 들어란 소리가 아니에요. 재교육을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많이 좋아는 하시지만 제 교육을 안 듣더라도 이런 교육은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AI에 대체될 수 있는 교육이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뭔가 마치긴 했는데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지? 현장에 고객을 만나보니까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케이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떤 교육이 좋을까? 또 교육을 찾습니다. 그럼 뭐 유명한 무슨 교육, 뭐 어떤 언니들이 하는 이런 교육도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그거 한다고 여러분이 나아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왜 문제 해결을 못하냐?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대중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객님 말 듣고 고객님 힘드셨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결하게 만들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업계의 문제, 사회의 시스템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구조를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을 제발 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라고 주장을 해도 제가 막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면 제 말을 듣겠죠. 근데 저는 이런 비대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막 골라서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저 사람 왜 저렇게 또 난리야?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막 골라서 하지? 이런다는 거죠. 왜 제가 그거 짓을 왜 하냐?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구조적으로 뜯어고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면 내가 만든 이 교육의 시스템이 더 커져서 확장되게끔 그냥 만들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이제 벌써 3년이 흘렀고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20년이 되면 뭔가 업계에서 하나의 어떤 그 틈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저는 커뮤니티, 조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만든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식의 훈련을 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교육은 뭘까?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랑질하면서 날릴까?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집중을 좀 해보세요. 제가 하는 교육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다움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자기다움 마스터 마인드예요.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은 기능 해부학 강의를 대중교육에서도 하고 저도 합니다. 온라인 강의로 제공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차이가 뭐냐면 교육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 강의 좋아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교육을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그 발표를 하는 게 저희 교육 과정에서의 마지막 이제 그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강의로 제가 교육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엔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방식을 자기만의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컨텐츠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임산부 전문 필라테스를 하려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분이 엄청나게 그 산전 산후에 우울증도 많이 겪고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팠고 그런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이런 경험치와 인사이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주지 못하는 우리 임산부 교육에서 엄청 큰 센터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이 사람만큼의 혜택을 못 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통해서 경험도 해봤고 자기가 현존하는 임산부 교육은 다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할 말이 많겠죠. 그러면 그 기능해부학이라는 과목을 자기 컨텐츠에 녹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무릎이 굉장히 아팠다 그러면 저는 산 후에 이렇게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무릎이 불편했냐? 기능해부학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하면서 기능해부학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자기가 기능해부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컨텐츠로 만들 수가 있죠. 그걸 누가 보죠? 강사들이 볼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영상을 본다? 그러면 이 임산부 강사님 정말 전문가네? 라는 느낌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지. 제가 기능해부학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능해부학 교육을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까?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객의 문제를 이 교육을 듣고 해결을 할까? 그 힌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생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제가 몇천 명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이제 목요일날 무료 강의를 제가 맨날 오픈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강의를 하지만 한 번씩
특강을 초빙을 해서 합니다. 그럼 이분을 초빙해서 하면 우리 교육생 그 강의를 듣는 무료 강의 듣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맨날 제 얘기만 듣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이쁘고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저희 교육생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육생 출신이고 이분이 그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생이 강의를 한다고요.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 강의를 한다고요,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주입식 교육이랑 아예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 주입을 하겠죠. 이 교육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학습하세요. 그 다음에 뭐죠? 너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세요. 이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기본으로 하고 전부 다 유튜브를 70% 이상은 다 유튜브를 해요. 강제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유튜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이 하니까 재밌게끔 하는 거예요. 스레드도 처음에 본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저희 교육생 지금 60명 팔로우해서 지금 몇 명이에요? 8,900명 돼가지고 몸값이 3배로 올랐던 분도 계시잖아요. 갑자기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잠재 능력을 찾아낸 거예요. 또 팀 스탠포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실제 교육생들 2기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했냐. 이게 이분들이 교육생입니다. 교육생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서로의 어떤 능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팀 스탠포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버렸어요. 교육생들이 와서 일반인들이랑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주입식 교육만 받아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교육받으러 와서 자기들이 누군가를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온라인 강의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수십 개의 강의가 이미 다 깔려있고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골라서 가고 자기의 브랜딩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색깔 이쁜 거 하고 뭐 이름 이쁜 거 하고 로고 이쁜 거 한다고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잠재의식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 내가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로부터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 그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발견하면 그걸 우리가 신념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걸 발견하면 그게 곧 내가 태어난 이유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의 사명은 자기다움을 실현시키는 존재라는 제가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는 꼴을 제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타인답게 사는 거지 자기답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기다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이분들은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웃풋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라테스 강사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근원적으로 내가 이거를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자기다움 마스터 과정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먼저 컨설팅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컨설팅은요, 여러분들이 저희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기도 하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뭔가 성과는 좀 잘 내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없어지면 당장의 수익은 준다. 그리고 나 중심의 매출이 쏠려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매출이 이제 끊기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 강사이거나 그런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시는 그런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다음 단계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까지 대충 하셨나요?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다음 단계로 변화하지 않고 왜 6개월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 상황이 똑같냐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들을 꼭 보시고 해당되신다라고 하면 컨설팅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라테스 비즈니스 코치 박영재였습니다.